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199강, 그리고 공정으로서는 11번째입니다. 공정사회. 계속해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강의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10사람의 교수들이 이제 공정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한 묶음으로서 책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자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자유에 편중해서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미 선진국 스타일로 더 이제 기업에 더 친화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폈지요. 그래서 경제는 더 발전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이 평행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시장 경제로 하면은 그게 영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평한 것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성장은 잘 되는데 이제 이게 서로 평등하고 공정을 이루려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이러면 너무나 자유로운 기업에 친화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은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리 기업이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이제 업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10년 전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평한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공정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재분배, 사회 부, 잘 사는 것, 그렇게 간단히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못 사는 계급, 서민이랄지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자. 그게 이제 영국, 미국 시스템이 아니라 북부 유럽 스타일. 그러니 이제 북부 유럽 스타일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 대신 여러 가지 복지 사회 지출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왜 자꾸 유럽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연구 대상이 또한 서구의 선진국의 사례가 바로 그들의 역사나 정치 문화, 그런 데서 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생긴 우리가 이제 복지사회가 됐든지 선진사회가 됐든지 그게 샘플이 되고, 그것을 기준과 목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세아 또는 미국의 인류 공평한 점에 있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범세계적인 그런 선진국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평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의 약자를 도와주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지만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노인이랄지 여성이랄지 또는 장애자랄지 또는 이제 서민이랄지 일부 중상층이 의욕이 있고 생활하는 것이 활기를 이제 불어넣어 주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잘 되고 직장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세금도 차차차차 줄어들고 대기업이 이제 결국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내 가지고 그 당연하죠. 있는 데서 없는 데로 흘러가야 되니까 돈이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럽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돈이 흘러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낙수 효과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주장을 해 왔어요. 낙수 효과라는 것은 이제 돈이 많은 이제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존의 권력이나 돈이 있는 데서 이제 우선 성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에 따르는 이제 결과 열매가 잘 익으면은 이제 낙후된 계급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 그걸 이제 후분배, 선성장 후분배 그런 것을 부르짖었어요. 그게 이제 서구 민주 정치에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그런 질서에 따르지 못하고 또는 그런 방정식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 가는 로드맵 그게 우리나라는 조금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공정한 사회는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라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이제 아이템이라고. 우리나라는 합의를 잘 못해요. 서로 싸우고 결론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개성은 우리나라는 이제 강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고 그 근래에 이제 개인주의적인 이제 돈을 더 우선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 문화가 차차차차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사회적인 이제 집단주의고 좋은 사회 공동체 정신이 자꾸 메말아 간다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인데 여튼 우리나라는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동기부여를 만들어 가지고 도약하는 거 그런 것은 아주 제때의 그런 환경에 지금 맞닿아 있다. 상당히 기회가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좋다고. 우리 주위에 일본, 러시아 또는 중국의 그 시츄에이션, 경제적인 거나 정신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쉽게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왔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올려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우리가 자부심 그러니까 자랑스럽다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잘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잘하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지, 만족감, 자신감, 뿌듯한 거, 자긍심, 긍지, 자존감
자부심 그런 것이 이렇게 자꾸 의욕이 솟아나는 거지요. 지금 의욕이 솟아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겁게 너나 나나 똑같은 역사의식과 과거 우리의 경험을 보태서 정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제 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섹션은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과거에 우리 교육에서 합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합의라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토론 문화, 공부만 이제 하고 암기적인 이제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일을 하고 서로 의견과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의견을 같이 하는 거죠.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인 그런 힘이 저절로 막 솟아나오는 거죠. 이 자부심은 과거에 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 시냅스에서 이게 작동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이런 자부심, 또는 우리가 저번에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 선진국이 되었던 그 원동력은 결국은 기초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사회가 또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정직하고,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는 정직하게 자아실현을 하고 자아탐구를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조금이라도 핑계를 대고 탓을 하고 그러면 그 자아자부심 자체가 성장이 불가능해요. 아주 그런 이제 선입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공감적으로 공감을 일으켰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의견을 표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너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배려를 한다든가, 상대방의 이익과 도움과 생각과 주장, 의견, 그것을 이렇게 같이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합동으로 공감 능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한 사람이 잘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가 됐든지 교육기관이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사기업이 됐든지 국가 관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서 공동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지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사회에 모든 것이 다 침투돼 가지고,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세 그 수준에서 계속 그걸 발전시키고 또 노력하고 해서 그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발전됐어 이미. 근데 이제 인문학 계통, 뭐 사회 정의, 뭐 정직, 이걸 많이 까먹었다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나의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정직, 양심, 책임, 정의, 공정, 자유로운 선택, 도덕관념, 이런 기본적인 거, 거기에 밑받침을 얻어가지고 정치 사회의 보수주의랄지,
또는 진보주의랄지 그런 것이 태동이 되고 또 자유로운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창의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창의성이 새로운 것을 자꾸 깨우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심오한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 있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공통점을 이제 발굴하고 서로 협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회가 빨리빨리 발전하는 거라고. 근데 여하튼 지금 선거철에 즈음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심하게 상대방의 나쁜 점만 자꾸 네거티브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카멘트만 자꾸 하다 보고 자기도 부정적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네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그치면 그것은 너무나 살벌하고 국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피곤하고 우울증이 생기는 마당에 정치계에서 토론을 한다든가 막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또 국민한테 스트레스를 정치 그런 활동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은 국민한테 피해가 많다고. 이제 자기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심하게 부정적으로 자기 당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면은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제 캠페인에 있어서 해를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에 부담을 주고 투표를 하는데 의원이 알아서 국민이 이제 1등 국민이라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3류라고. 더 수준이 더 낮다고. 낮은 정치가들이 어떻게 해서 경제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이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정치한다고 해서 우쭐하고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국민이나 다른 이제 반대파 당원들한테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제 마음의 병,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식구조나 국민성을 완화시키고 즐겁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제 페스티벌 하는 기분 좋은 날로 이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가 투표를 이제 차분하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의에 공정사회와 합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그 송호근 교수라고 아실 거예요. 사회학자라고요. 근데 이런 공정이 됐든지 이제 인문학 계통이든지 그런 것은 철학자, 인문과학자 또는 이제 사회학과 교수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사회를 이루가려면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거지. 뭐 같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싸우고 공격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하면 너무나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중요하고 사실 노사관계에서도 합의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내 생각에는 너무나 심하게 서로 다투고 자기들 이익만 노출시키는 그런 행태가
지난 수년간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노사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가지고 합의를 도출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시키는 것은 인문학적, 과학적 기술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실용적인 10년 전에도 이명박 선생님 대통령이 이제 말한 건 실용주의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현대 건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생기니까 실용주의라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장사하려면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용적 자유주의를 향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타이틀로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공정한 그런 마인드를 발전시키면은 정치 체제도 이제 아주 잘 순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시키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수십 년간 서로 반대파를, 그러니까 이제 조선 말기 시대 당파 싸움하고 똑같다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사회에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 거 보면 서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랄지, 뭐 국회의원도 포함되겠죠. 사법부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포함될 거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든지, 고급 공무원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공정에 대해서 섣불리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의 거부감을 많이 실어줬다고. 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서민이나 세금을 내는 국민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부담을 많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병역을 미필한 사람들이 뭐 병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양심에 어긋나고 거짓이고 정직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이게 존경을 받는 거죠. 위장 전업이랄지 재상 증식의 불법성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경우. 이제 군사 독재 시대에서는 이제 규제를 많이 한다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통제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지 않은 사람들은 떳떳하지 않아요. 자부심이 왜곡되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속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양적인 지도자나 고급 공무원을 이제 국민들이 존경하고 그걸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주질 않아요, 국민들이. 더구나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마무리하면은, 군사 독재에서는 뭐 정상적인 권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군사 독재는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군사 독재에서 다음에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규제를 완화해 줬다고. 통제하는 것을 좀 풀어줬다고. 언론의 자유, 사적인 이익 추구에 정당성을 보장해 준다든가, 뭐 그런 거죠. 이제 민주사회에서
시장 경제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더 발전한다고. 그러면 3인 민주주의, 사회적인 민주주의, 3인당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3인당이라는 것은. 그리고 너무나 자유 선택과 자유민주주의는 너무나 영미계통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낙오대가 많이 있고 사회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제 선진국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분배,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이제 노무현인데, 분배와 형평성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해서 부자에 대한 너무나 폭탄적인 세금 정책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이제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더 보장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도 반공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빨갱이라고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오해일 거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사회주의도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서는 부자의 세금을 낮춰줬다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후반기에 이제 공정이라는 사회를 만들자고 이제 그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너무나 갑자기 사회적인 그런 것을 심어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나의 경험만 보더라도 나는 민주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렸을 때나 노인이 됐을 때 전부 다 그걸 따르고 추구해 왔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꿔가지고 뭐 주사파가 됐든지 사회주의 너무나 강한 그런 사회주의에 물들게 한다든가, 그렇게 너무나 갑자기 그렇게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그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그렇게 강요를 하면은 그런 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너무나 국가 경영을 잘 못하는 아마추어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나 국민한테 돌아간다고. 그걸 우리가 서로 전부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적어도 공정에 대한 공감 의견이나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서로 탐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끝이겠는데, 다음에는 이 중요한 시대는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공정사회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됐든지 정신적으로 됐든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많이 공론화되고 경제가 발달된 이 시점에서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너무 때가 늦었다고. 벌써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냄비 현상에 조심해야 된다고 지난 강의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우쭐하고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정사회를 이루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늦었다고. 이게 벌써 10년, 20년, 30년 전에 공정사회를 논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시대 같이. 근데 이명박 시대에 뭐든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한 2, 3년 가지고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겠어요? 지속적으로 국민 레벨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그렇게 캠페인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은 시간 낭비고, 경제적으로 그걸 펴는 데 있어서 낭비다고. 나는 경험을 했다고.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의식을 개혁하자, 생각을 바꾸자, 그런 것을 구호만은 이제 이게 제시를 했지, 실천이 저는 없었고, 그런 캠페인을 했을 때 이제 돈을 쓰고 이제 인원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다음 그 당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투표를 잘 할 수 있는, 자기 당에 이롭게 투표하는 자기 당원을 만드는 이게 기관으로 이게 잘못 이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위해서 정말 의식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자기 당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엉터리라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의식 개혁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고.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되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는 얼마든지 의식 개혁을 어떻게, 무엇을, 누가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이제 구호만 외쳤는데,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공정사회를 집행하고 우리가 국민적으로 서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이미 늦었다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 늦은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고. 그게 절반의 시작이다고.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공정사회에서 합의를 노출한다는 것은 때가 왔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생각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갈수록 공부를 좀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탐험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자아 성취, 다 탐구, 거기서 2차적으로 나오는 자부심을 우리가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강의는 이어서 공정사회와 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